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 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직까지도 FTX 파산에 불안한 그림자가 시장에 좀 어두움을 짙게 깔아놓은 현재의 상황이고, 어저께 저녁에 이제 반등할 것 같이 하다가 또 다시 소강 상태로 들어가 있는 현재의 와중, 뭐 그 와중에 XRP는 본인 혼자 지 혼자 갑자기 막 올라가 버리는 알 수 없는 지금의 현재의 상황. 그래서 오늘도 이제 FTX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진실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FTX 파산이 아니었다면 저는 11월 달 장세가 이렇게까지는 폭락은 안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금융시장과 비슷하게 그냥 그럭저럭 흘러가지 않았을까라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달러 인덱스는 뭐 그냥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도 그냥 관망하는 장세. 중요한 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몇 개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또 15일 날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발표한다는 얘기가 오늘 밤에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그게 과연 금융시장에, 가상자산 시장에 어떠한 여파를 단기적으로 미칠지도 예의주시해서 봐야 하는 항목 중에 또 하나이고, 이거는 그냥 쓱 지나가는 김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 기자가 브렉시트 후폭풍으로 영국 주식시장이 유럽 1위 자리를 프랑스에 뺏겼다 뭐 요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 이게 지금 이래서 그럴까요? 영국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떨까요? 브렉시트는 예전역에 예전에 지났는데, 거의 영국은 빈 껍데기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유로존 국가 중에 상위 클래스에 속하지만, 사실상 이번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빈 공백이 생긴 부분을 미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슐츠 총리의 방문이 3년임을 뭐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얼마 전에 중국에 있었잖아요. 그 공백을 중국이 메꾸는 어떤 그런 그림이 장기적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는 그냥 매크로적인 관점을 제가 단편적이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코인 시장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 아마 좀 열받으실 분들도 있을 거고, 참 웃기다. 참 이 표면에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아마 판단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일단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미디어 중에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 코인데스크라는 미디어를 가장 눈여겨서 봐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는. 그리고 여기 또 오늘도 일면에 이분 이제 사진이 나왔어요. 파산한 FTX, 바하마에서 범죄 수사에 직면, 뭐 요런 식으로 뭐 권도영이 떠오르네요. 지금 이 국면의 현재 상황에 권도영은 왜 인터폴에 수배가 됐는데 여태까지 잡히지 않을까? 그 인터폴이 무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럴까요? 이 와중에 맨하탄 미국 검찰청 FTX 붕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거다. 그래서 이 발표안이 곧 이제 발표가 될 거고, 제가 이거 표면적인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어쨌건 뭐 FTX. 그래서 보시면 루나 사태는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자, 루나 사태는 마무리가 안 돼 있고, 셀시우스 있고, 트리어로 캐피탈 있고, 가장 최근에는 보이저 거래소에 관한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래서 파산에 들어갔었고, 9월 달인가까지 FTX하고 바이낸스하고 같이 경쟁을 했었어요. 크로스타워라는 미국에 네임드 있는 거래소하고. 근데 여기서 FTX가 당첨이 돼서 보이저를 도와주죠. 근데 보이저를 도와줬는데 FTX가 파산하면서 보이저도 회생 작업이 중지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었어요.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래소나 캐피탈사는 다 아직 끝나야 끝나는 거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오늘 날짜로 나온 거거든요. 어저께 밤에. 크로스타워 FTX 파산 후 보이저 자산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수정한다. 무슨 얘기예요? 자, 이번에 FTX가 원래 재정 지원을 해줘서 그 보이저 거래소를 살리기로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FTX 자신이 파산의 지경에
당하니까 FTX는 당연히 여기서 탈락되죠. 예, 못하게 되죠. 그래서 크로스타워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진짜 끝나야 끝나는 거죠. 코인판이 우리가 그냥 순진하게 기사 보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 논리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코인 끝났다, 여기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거래소나 그런 코인들이 어느 순간 기사 회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차피 이 코인판이라는 게 하여튼 그래요. 이거 보면은 여기 이게 아마 9월달 뉴스였을 거예요. FTX, 바이낸스, 크로스타워 가 경쟁을 한다. 이거 보이저 거래소를 사기 위해서 자 이런 얘기를 지금 나왔었죠. 이게 9월달 얘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FTX가 당첨이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크로스타워가 다시 재진입한다라는 이 와중에 재진입을 한다. 근데 크로스타워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리플, 크로스타워와 손 잡는다. 리플사하고 크로스타워는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요. 7월 13일 날짜부로 NFT에 관해서 XRP 레저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크로스타워가 서포팅 해준다. 특히나 NFT 프로젝트에 관한 온보딩을 크로스타워가 진행한다. 그래서 여기 뭐 핵심 기사가 나와 있는데 핵심 내용이 나와 있는데 크로스타워는 또 인도 시장에 관해서 공약 2021년서부터 공약에 들어가거든요. 인도 시장이 괜찮다는 건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나가 다 인지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리플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XRP 레저 웹3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어 기쁘다. 인도에서 개발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리플의 약속은 인도의 블록체인 인재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크로스타워에게 특히 흥미로운 일이다. 라고 해서 이 얘기가 예전에 이제 나왔었어요. 그럼 지금 1년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자 그냥 단순 논리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뭔가 비하인드에는 완력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고 크로스타워는 인도에서 성공적인 출시 후 새로운 볼륨 및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게 2021년서부터 벌어졌었던 일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김에 이제 크로스타워에 관해서 구글링 해보시면은 뭐 별의 별 얘기가 다 아마 나올 텐데 여기도 꽤나 이제 네임드 있는 거래소고 그냥 거래소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고 크로스타워는 자산 운용사라고 하는 게 차라리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헤지 펀드, 패밀리 오피스, 기부금, 연금, 모건 클릭 자산 운용사랑 좀 비슷한 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전 하게 됐고 리플사랑 파트너십을 맺었다. 리플사가 과연 아무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을까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스노우드는 16,500달러 비트코인으로 축소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16,200에서 16,300달러 여기 언저리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2020년도 3월 달에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와 지금 현재 장세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 예, 이분 견해는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뭐 11,000달러까지 갈 거야. 뭐 11,000달러를 찍고 올라갈지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이 불안한 상황이 언제 진정이 될지. 근데 뭐 이 와중에 이제 스노우드는 이제 이런 언급을 했었고 바이낸스 유동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산업복구 기금을 조성합니다. 중국이 보세요. 중국이 약소 국가들이 있을 때 약소 국가들한테 항상 하는 말하고 좀 비슷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그럼 바이낸스는 진짜 생명부지의 블록체인 회사를 진짜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적대적 M&A 한다는 얘기로 전 밖에 안 보이거든요. 중국이 했었던 것 같이. 요즘에 이제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참 언급을 많이 하죠. 미디어에 가장 많이 부각돼 떠오르고 있고 저스틴 선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게 참 그리고 오늘 밤이 아마 될 거예요. 오늘 밤에 과연 대선 출마 공식 발언을 하는 게 과연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이미 하원은 공화당이 됐고 상원은 거의 뭐 보면은 민주당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아마 끝나야 아마 그 결론이 날 텐데, 이렇게 되면 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정책을 수행하기가, 바이든 행정부가 뭔가 결정해서 밀어붙이기가 상당히 더 껄끄러워지는 형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대선이 돼서 이분이 만약에 추후에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 그것 또한 아마 아주 많이 재미난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준 부의장이 가상자산 시장 고도의 중앙 집중식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달러 시스템은 고도의 중앙 집중 시스템이 아닐까요? 중앙 집중식이 아닐까요? 그리고 JP 모건이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데, FTX 붕괴 소식이 암호 회의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우리는 최근 암호화 생태계의 붕괴가 모두 중앙 집중식 플레이어가 아니라 분산 프로토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JP모건은 중앙 집중식이 낫다. 예, 이런 식으로 연준하고 반대로 얘기를 하죠. 연준은 중앙 집중식을 원할까요? 탈중앙화를 원할까요? JP모건은 솔직히 얘기를 하죠. 중앙 집중식이 돼야 돼. 사람들이 말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블록체인, 뭐 탈중앙화, 뭐 대중을 위한 뭐 금융 개혁, 이런 말들이 실제로 맞을까요? 그들이 칼자루를 뺏길까요? 칼자루를 대중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과연 탄생을 했을까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개인들일까요? 그리고 가장 고성능 채굴기를 많이 확보한 게 중소 채굴자들일까요? 예, 어떤 게 정답일까요? 중앙 집중식이죠. 그리고 이건 뭐 지나가는 김에 이건 그냥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사우디랑 이란이랑 썩 사이가 안 좋죠.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유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우디가 미국으로부터 밀을 100만 톤을 수입을 해요. 그리고 이라크가 20만 톤을 수입을 해요. 사우디와 이라크는 지역이 비슷해요. 예, 다리 하나 건너면. 그래서 사우디하고 이라크가 이렇게 도합 120만 톤의 밀을 수입해서 저장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이미 많이 곡물가가 올라가 있는 현재 상황에서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란하고 지금 으르렁 거리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뭘 준비할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리고 그게 유가와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바이든 하나의 중국 정책 불변, 뭐 시진핑 미에 도전할 의도 없어, 뭐 이런 만남이 있었는데, 뭐 이 만남에서는 그냥 뭐 긍정적으로 흘러갔었어요. 뭐 대만에 관한 노선에 관해서는 완전 반대되는 그 견해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건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는 거고, 시중은행이 금리가 5%대거든요. 근데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가 금리를 더 많이 줘야 본인들이 더 많은 자금을 유치를 할 수가 있겠죠. BIS도 연말이니까 맞춰야 되는데 6개월만 돈 맡겨도 연 7.5% 금리. 그래서 장기보다 단기 금리를 더 준대요. 7.5%래요. 시중은행보다 더 줘야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썩 좋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새마을금고까지도 여기 보면은 특판으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 과연 금리를 많이 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거래소들도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을 준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가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위험해 보인다 이런 느낌은 좀 없잖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도 요즘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죠.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EU 우크라이나 헤르손 탈환은 전환점, 협상 여부는 우크라이나가 결정. 어저께인가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미국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크라이나가 이건 결정해야 돼. 근데 EU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과연 지금 시점에서 왜 할까요? 손을 뗀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거기다가 나토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과소평가 안 돼. 협상 가능한 조건 판단은 우크라이나 몫이야. 이런 얘기. 자, 이 얘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 EU도 나토도 미국도 다 손을 뗀다.
그럼 우크라이나 결정해. 알아서 해. 이 상황에서 러시아랑 뭐라고 얘기가 나올지 이것도 지켜볼 문제이긴 한데 뭐 결판이 나긴 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 의문의 여성 나딘군 뭐 유모차 이스탄불에서 테러범 지목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코인 시장이랑은 상관없는데 그냥 세상적인 얘기를 제가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여행하는 거를 예전에 이제 지금보다 나이가 한참 어릴 때는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40이란 나이를 넘기 전까지는 그냥 하루가 다르게 계속 나갔어요. 계속 나갔는데 어느 순간 그냥 별로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해외 나가서 뭐 음식 먹고 해외 여행 다니고 해외 나가서 일하고 막 이런 거에 관해서. 근데 이게 여기가 터키거든요. 터키? 유럽의 관문인 터키? 근데 이번 일이 끝이 아니라 이번 일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저는 빈번하게 이런 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행 다니실 때 잘 골라서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유로존의 특정 공항들은 상당히 아마 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 으쌰으쌰 막 시민 운동도 많이 증가하겠지만 특히나 이런 테러나 이런 것들 있죠. 짜잘짜잘한. 이런 것도 아마 빈번하게 향후에 2030년까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적금 플랫폼 시작 전부터 삐걱 뭐 법정 공방 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코인하고 관련이 있어요. 코인 시장하고. 지금은 아마 공개를 안 하겠죠.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뱅크 샐러드, 뭐 NHN, 뭐 페이코, 줌 인터넷, 뭐 기풀, 핑크, 비바리, 퍼블리카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 신한은행 있는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은 여기네요. 비바리, 퍼블리카. 여기가 토스거든요. 토스가 얼마 전에 그 알리바바 엔트파이낸셜 있잖아요. 엔트파이낸셜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요. 예. 또 엔트파이낸셜하고 카카오페이 그리고 텐센트와 카카오페이, 카카오 지배구조 이런 거 보시고 토스가 지금 한국에서 자 요런 플랫폼에서 과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근데 왜 토스가 엔트파이낸셜하고 손을 잡았는지 이런 구도를 보시면 중국의 자본 잠식이 한국의 금융권으로 서서히 밀고 들어온다는 거를 사실 알 수가 있거든요. 또 이런 얘기 하면은 저한테 이제 뭐 조선 조선족이다 뭐 중국 사람이다 막 이런 사람들 아마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쨌건 뭐 그거는 뭐 이런 얘기 뭐 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중국 GDP, GNP가 뭐 향후에 막 좋다 얘기하면 괜히 생각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결과가 나와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얘기 했었는데 뭐 그렇구나. 이게 우리랑 당장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상관이 있습니다. 코인 시장하고도 사실 상관이 있고 중국이 실제로 코인 시장을 그냥 배척을 할까요? 진실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뭐 후반부는 제가 뭐 코인 시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것 같은 뉴스를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 직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하여튼 좀 씁쓸하네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이 뭐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